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4주가 지난 지금 코로나19의 기세가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죠. 주말 효과도 없이 4,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강력한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유럽 국가에서도 이제는 다시 위드 마스크가 시작된다고 하죠. 전파력도 세고 심지어 우리 PCR 검사로는 검출도 어렵다고 하니까 더욱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역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 방어일 텐데요. 지난 한 달간 잠시 해이해졌던 마음을 다시 긴장으로 단단하게 조여봐야겠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찬바람 부는 겨울, 따뜻한 차로 즐기기 좋은 이 과일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매끈한 것보다 울퉁불퉁 못생겨야 잘생겼다는 말을 듣죠? 재미있는 표현도 함께 전해지는데요. 조상들은 천연두로 흉터가 된 얼굴을 향기 좋은 이것에 비유했고요. 얼굴이 반반한 사람을 오히려 탱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동짓달, 귤과 함께 임금님께 진상되던 식품이기도 한데요. 대묘에 먼저 바친 다음 신하에게 하사되는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동짓달에 이것차를 마시며 이것을 띄운 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1년 내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고요. 본초 강목에는 뇌혈관 장애로 생기는 중풍에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향과 감귤 속에 드는 식물, 겨울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기여한 명인을 선발한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농업기술 명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자격 조건은 농업기술 분야와 관련 있는 공적 사적 직위에서 은퇴 후 5년이 경과된 자나 또는 고인이거나 단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면 되고요. 추천 분야는 연구개발 분야, 농촌지도 분야, 교육훈련 분야,
그리고 국제협력 분야 등에서 현저한 업적이 있으면 됩니다.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추천서와 신청 서류,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춘 후에 12월 29일까지 농촌진흥청 영구성과관리과에 우편 접수하면 되고요. 제출 양식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농촌진흥청 영구성과관리과 전화 063-238-0804번 063-238-0804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곧 12월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 농업기상 또 영농 상황 어떨지 전망해 주시죠.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에서 5도 분포로 낮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월동작물인 보리와 밀, 마늘과 양파 등은 보온 관리 대책을 철저히 실천을 해주셔야 되겠고, 겨울철에는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나 인삼밭, 축사 등 시설물은 철저히 점검하고 튼튼하게 보강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충북과 전남의 오리와 메추리 등을 키우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었고, 저수지와 하천 등지의 철새 분변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균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축산의 사람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과 축사 내부 소독, 그리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각 농가가 실천할 정보들 살펴보기로 하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겨울철에는 이제 내년에 농사지을 논의 땅심을 높여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볏짚을 깔아놓은 논 같은 경우는 땅이 얼기 전에 18cm 이상 깊이 가리를 해서 볏짚이 잘 썩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수확한 벼를 저장할 때는 그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잘 건조해 주시고, 저장고 내의 온도는 15도 이하, 습도는 70% 이하가 되도록 조건을 맞춘 후에 보관을 해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밭작물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보리와 밀은 평년에 비해서 우짜란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피해가 예상되므로 보리밭 눌러주기와 흙 넣기 등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한 지역 마늘도 11월에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벌써 싹이 올라와 어음 피해가 우려되므로 비닐이나 부직포 등으로 잘 덮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오이와 호박, 딸기 등 채소는 신가루병과 이제 잿빛 곰팡이병 등 발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기와 난방을 통해서 적정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도록 하고, 총채벌레와 응애류 등 해충 발생도 우려되므로 하우스 출입구와 측창에 방충망을 설치해서 해충이 하우스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 관리를 해서 피해를 줄여야겠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햇빛이 부족해 과체류 같은 경우는 착가불량과 기형과 발생 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잎을 따주는 등 열매가 햇볕을 고루 받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과수나무는 겨울철 엄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피나 보온 단열재를 이용해서 원줄기를 이제 싸매 주시거나 흰색의 수성 페인트를 발라 주시도록 하고, 추위에 약한 그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30cm 정도 땅에 묻거나 싸매줘서 엄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축산농가에서 할 일 말씀해 주시죠. 추운 겨울철에는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 가축도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뜻한 날에는 일광욕을 시켜주시도록 하고, 발굽 등을 정기적으로 손질해줘서 부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고요. 네. 특히 밤에 이제 어린 가축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축사의 정기적인 소독과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는 등 농가는 물론 관계기관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겨울은 감귤의 계절이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마트 과일 코너가 딸기 향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겨울 과일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는 딸기. 이를 제치고 겨울 과일 왕좌를 다시 차지하고자 만들어진 품종이 겨울 왕자 윈터 프린스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의 박성만 연구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겨울 왕자라는 윈터 프린스라는 이름 참 재미있는데 감귤 품종 이름을 어떻게 윈터 프린스로 짓게 되셨나요? 예. 소개 때 MC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겨울철 딸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입 과일들로 판매대가 가득 차고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 과일로서의 감귤의 위상이 예상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여서 겨울 과일의 왕자를 다시 찾아오고자 그래서 이름을 윈터 프린스로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감귤 윈터 프린스 다른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윈터 프린스는 우리가 흔히 먹는 귤과 해를 넘겨서 주로 판매되는 한라봉, 사회연과 같은 망감류의 특징을 두루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우선 일반 귤과 같이 12월에 수확되며 껍질을 벗기기가 쉽고 씹을 때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또한 망감류의 특징인 짙은 과즙과 맛을 향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의 반응이 좋습니다. 네. 이 윈터 프린스. 그러면 재배하는 농가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농가 측면에서 보면 가시가 없어 관리가 쉽고 생육이 좋아서 다른 감귤보다 1년 정도 빨리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라는 동안 열매가 갈라지는 현상도 거의 없고 열매 평균 무게가 180에서 200g으로 다른 망감류보다 작아서 열매 매달기의 작업과 같은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구사님 들어보니까 감귤이라고도 하고 만감류라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귤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노지에서 수확되는 온주밀감을 말하고요. 망감류는 이러한 온주밀감하고 오렌지, 포멜로와 같은 다양한 감귤류들이 교접된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귤은 이러한 귤, 망감류, 레몬, 오렌지 등과 같은 모든 감귤을 포함한 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 알게 됐네요. 잘 배웠습니다. 자, 윈터 프린스에 관심 있는 농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시중에서 묘목을 언제부터 팔기 시작한 거죠? 예, 윈터 프린스는 작년에 국립동정원에 보호 등록된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2월에 수확되는 감귤 품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다양한 감귤들을 선보이기 위해 2007년부터 저희가 개발에 착수했고요. 10여 년 만에 개발된 것이 윈터 프린스입니다. 윈터 프린스는 2017년부터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현재 30헥타르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윈터 프린스는 2017년에 감귤연구소에서 실증용으로 보급된 농가들에게서 생산된 과실로 작년에 처음으로 10톤 정도가 유통되었고 올해는 20톤 정도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소비자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목소리들이 어땠습니까? 예, 작년에 한 대형 매출을 통해서 처음으로 유통이 되었는데요. 소비자 후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껍질을 쉽게 깔 수 있어 흰 와이셔츠에 과즙이 묻지 않아서 좋았다. 또 네일 아트를 하신 분은 손톱 걱정은 안 하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평가는 맛에서 진한 환타 맛이 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개발자인 저도 잘 표현하지는 못하는 맛을 참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짐작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 그래도 실제 그 과육을 먹어봐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언제쯤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올해는 11개 농가 정도에서 생산된 20톤의 가량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예정인데요. 우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12월 9일부터 판매가 시작되고 그 다음 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서 오프라인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눈 크게 뜨고 찾아봐야겠어요. 자, 그런데 이 윈터 프린스 재배 농민들이 좀 알아둬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윈터 프린스는 나무의 자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무가 다 자란 이후에는 좋은 나무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무가 어릴 때부터 새로 나온 줄기를 적절히 잘라주면서 나무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수확기에 부피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피과라고 하는 것은 과피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서 속과 껍질이 이렇게 분리되는 과실을 말하고 이것이 심하면 유통 중에 이제 파손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피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실이 커가는 시기에는 과실의 물 관리를 잘 해줘야 하고 재배 시설이 고온가스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네. 감귤 연구소에서 이걸 진짜 14, 15년 전부터 준비하신 건데 윈터 프린스 말고도 다양한 감귤을 또 준비하고 계시겠죠? 예. 감귤 연구소에서는 1991년부터 품종 연구를 시작해서 약 25품종을 개발해냈는데요. 그중 요즘 인기 있는 품종으로는 2004년에 육성한 국내 1호 품종 하레조생이 있습니다. 일반 귤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당도가 높고 산함량이 낮아서 재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유통되고 있는 작은 감귤 미니향이 있는데요. 미니향은 크기가 사고만하고 당도가 17브리스 이상일 정도로 매우 달콤한 감귤입니다. 거기에 더해 신맛이 거의 없어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네,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고 또 맛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있는 건데 무엇보다 우리 땅에서 좀 잘 자라고 우리 변화하는 입맛에도 맞는 품종들이 많이 연구 개발됐으면 합니다. 감귤 연구자로서 소비자들이나 또 재배 농민들에게 평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네, 해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과일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감귤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귤은 다른 과일보다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과 같은 유용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 과일입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겨울철 맛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감귤을 많이 드셔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선사께서도 소비자들께 우리 품종의 감귤을 언제나 맛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맛있는 감귤을 생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박성만 연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건강 중심의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요새는 면역력 얘기만 하면 진짜 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조바심이 드는데 건강 마케팅 이런 걸 좀 자극하는 걸까요? 네, 이제 건강 마케팅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조금 상위 개념인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이 용어는 질병 예방이나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사실 이게 수십 년 동안 연구됐던 이 분야가 좀 의료계에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역시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 시대를 맞이를 하면서 건강식품을 비롯한 또 수많은 산업에서 건강을 주요 메시지로 해서 마케팅을 또 펼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안에는 금연을 위한 공익 광고나 이제 개인 방역을 위한 정부의 지침, 정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는데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마케팅에서는 건강과 또 웰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마케팅 키워드 또 이제 메시지에 엮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제품 판매를 증가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알만한 그 성공한 국내 사례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건강 마케팅의 사실 초기에는 이제 자사 브랜드의 식품이나 제품이 건강 관리나 증진에 도움을 준다 이런 직관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아시는 유산균, 홍삼, 초유 등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런 재료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네. 좀 단순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건강식품 탑 10이 많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떤 한 그 분유 업체에서는 분유를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들의 변을 분석해서 건강을 진단해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좀 성공적인 건강 마케팅을 한 사례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건강의 의미가 내 몸의 건강에서 좀 나아가서 사회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캠페인으로 확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한 정수기 회사는
건강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수기를 기부하기도 하고요. 또 한 고추장 업체는 제품을 구입하면 수입 금액의 일부를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등 좀 건강 마케팅이 모든 산업으로 또 사회의 건강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야, 진짜 건강이 사람이 아니라 사회로까지 적용이 되네요. 네네. 이 소비자들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겠는데요. 건강을 건드리면. 네, 우리가 뭐 모두가 좀 관심이 있는 주제가 건강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작년 올해 더욱더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이라기보다 오히려 건강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 여기고 네. 있더라고요. 이제 뭐 후기들을 보면 성분에 대한 불안감을 기업에서 직접 해소해 주니까 너무 좋다라든지 아니면 컨셉이 명확해서 좋다. 또 이렇게 요즘 가치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역시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네. 이제 건강이라면 일단 관심부터 보이는 소비자들을 좀 노리면서 마케팅으로만 또 활용하는 기업들 역시 이제 소비자들이 좀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건 식품임에도 동물성 성분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혈당을 올리는 성분을 과하게 넣고 건강식품이라고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를 공유를 하면서 이제 무조건 믿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속임만으로 역시 마케팅을 하는 거는 지금은 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보고요. 이제 건강한 제품이 또 기본이어야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해외에선 또 어떻게 이걸 적용했는지 궁금해지는데 그 제품 진열을 바꾸는 결과까지 나왔다고요? 네. 이제 미국의 한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건강 컨셉의 진열을 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제 마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과자, 조미료, 신선식품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제품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슈퍼마켓은 제품 포장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서 진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유기농 제품인지 또 무설탕 제품인지 뭐 채식주의자를 위한 제품인지 이렇게 특성들을 기반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4만 개의 이 제품에 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부착을 했고요. 이제 고객들이 이 스티커별로 진열된 코너를 가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성분에 따라서 분류만 한 게 아니라 좀 달달한 제품, 당분이 높은 제품은 아주 선반 꼭대기나 아래쪽에 놔서 찾을 수 없게 배치를 하고요. 이제 또 당분이 낮고 건강한 제품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해서 이제 구매자들이 좀 건강한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뭐 그거 건강뿐만 아니라 또 가치, 또 신념, 또 취향까지 맞춰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성공적인 건강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길 찾는 분들은 이제 나랑 잘 맞는다고 느끼면 이제 충성스럽게 가실 거고 내가 찾는 게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겠네요. 건강 이렇게 저 정도만 해도 관심이 진짜 높은데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 궁금해지기도 해요. 요즘 많이 얘기되는 MZ세대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 마케팅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좀 연결이 될까요? 네. 혹시 갓생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트렌드인데 MZ세대가 갓생 살기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갓생을 산다고요? 네. 이 갓생이란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이제 갓생 살기라는 것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열심히 사는 것. 네, 매일매일을 좀 부지런하게 보내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SNS에서는 갓생 살기라는 해시태그로만 만여 개 이상의 게시물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 갓생 살기가 화제가 되면서 마케팅 업계에서도 이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겠네요. 이제 한 생수업체에서는 뭐 바른 물 마시기 캠페인을 통해서 하루에 2리터를 마시는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뭐 아침 먹기 챌린지, 또 자사의 시리얼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 부족한 뭐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을 소개하는 시리얼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러닝 많이 하시니까 나만의 또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비대면 러닝 크루 캠페인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하고 싶지만 또 혼자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또 언택트 미션을 제공을 하고 또 습관들도 교정을 시켜주는 캠페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갓생 살기를 원하는 MZ세대가 매일매일 좀 강제적인 챌린지를 하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인증하고
진짜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좀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관련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벌써 젊을 때부터 이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네네. 그런 모습에 이제 기업들이 손을 뻗치고 있는 거네요. 사회 건강까지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진짜 전체적으로 참 좋은 일인데 네. 이 건강 마케팅으로 살아난 목장이 또 레스토랑이 있다고요? 네. 또 뭐 제주에 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또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수년째 제주의 관광 코스로 또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고 네, SNS에 뭐 5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목장 안에 있는 우유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찾아가서 줄 서서 먹는 집이군요. 네. 예. 또 풍경이 또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이 목장이 근데 사유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사진 찍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하는 곳으로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게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이유가 이 마을의 호스피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 마을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유기농 우유를 만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자립을 돕는 비영리 활동을 위한 재원을 모으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스크림 판 돈으로 다른 곳에 이제 쓰시는 거군요. 네. 뭐 그냥 단순히 뭐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 네. 또 강원도의 한 마을에 농가 레스토랑도 있는데 여기는 올해 초에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마을에서 직접 길러서 수확한 농산물들을 다 모아서 밥을 짓고 또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건강한 밥상을 주제로 한 이 식당이 손님에게는 또 건강함을 제공하면서 또 레스토랑 같은 특별한 대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최근에 방문한 방문객들이 재료가 신선하다거나 가족들과 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추천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제 건강한 농산물로 만든 집밥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마음 또 마을의 경제까지 살리는 이런 건강 마케팅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꺼이 찾아가서 네. 지불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또 농가들은 소득을 올려서 좋은 곳에 쓰고 이런 거네요. 건강 마케팅 앞으로 전망이 진짜 무궁무진해 보이는데 우리 농가에서 활용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2000년대 웰빙이라는 키워드에서 이제 2021년 갓생살기까지 뭐 키워드는 다르지만 또 건강한 몸에 또 마음, 또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 마케팅이라는 것이 뭐 마케팅의 주요 메시지로 계속될 것은 분명한데 이제 오늘 많이 소개했던 것들 중에 다양한 챌린지들을 농가에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침에 뭐 챙겨 먹지 않고 뭐 채소나 과일들 잘 먹지 않는데 이렇게 좀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좀 일상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서 농산물과 함께하는 챌린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한 끼 채소 먹기 챌린지라든지 아니면 과일로 채우는 뭐 비타민 챌린지처럼 농산물을 또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는 마케팅을 모색해 보면 소비도 늘어나고 우리 뭐 국민들의 건강도 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꾸준한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신선한 농산물만큼 또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어서 이런 챌린지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MZ 세대들이 갓생살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뒤처지지 말고 평소에 우리 농산물로 건강을 챙긴다. 이런 것도 많이 주위에 자랑하고 전파도 해보면 좋겠네요.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봅니다. 다행히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부분 지역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엔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은 12도, 대전 14도, 대구 15도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문제인데요. 수도권과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연일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테니까요. 화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낮은 내륙과 산간 지역엔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도 있고요. 돌풍과 벼락도 동반할 거라고 합니다.
이후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 수요일 12월의 첫날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고요. 한 주간 눈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동안의 코로나19 상황 어땠는지 먼저 살펴주시죠.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가 4,068명, 그리고 어제는 3,928명이 나왔습니다. 4,000명대 전후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지난주와 비교하면 각각 800명 이상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47명으로 연일 600명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사망자가 지난 토요일에 52명, 어제는 5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중 85%가 60대 이상 고령층이고요. 이 사망자는 95%가 60세 이상입니다. 이 백신을 맞지 죄송합니다. 이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이 백신 접종을 일찍 완료해서 이 면역 효과가 떨어진 고령층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5%를 넘어섰고 수도권은 85%를 넘겼습니다. 이는 정부가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긴급평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경북은 남은 중환자 병상이 없고요. 이 대전과 세종도 1개의 병상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한 병상 대기자는 수도권에서만 사흘째 1,000명을 넘기고 있고 나흘 이상 이 병상 대기자도 130명에 달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열고 이 방역 강화 방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대신 이 방역 패스 적용 범위 확대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고요. 또 방역 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도입해서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또 병상 확보를 위한 재택 치료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내 상황은 이런데 해외에선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우려종으로 지정됐다고 하죠?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을 알파, 델타 등에 이어서 5번째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유전자 변이가 더 많아서 감염 속도가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재감염 위험도 클 것이다라고 WHO는 설명을 했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이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지정하면서 높음 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성을 지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은 이달 9일 첫 확진자가 확인됐는데 이미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아공에서는 의심 환자가 1,000명 가까이 되고요. 이스라엘에서도 1명이 나왔고 이 벨기에에서 유럽 첫 감염자가 확인된 데 이어서 이 독일과 체코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홍콩에서 이 2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 이 남아프리카 8개 국가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이들 나라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도 잡아낼 수 있는 변이 PCR 검사법도 개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오미크론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오미크론 변이는 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이 변이의 숫자, 그러니까 돌기라고 하는데요. 이 모양의 돌기가 2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파력이 더 셀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이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는 사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건은 백신이 통할지 여부인데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는 백신의 효과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백신이 항체뿐 아니라 면역 세포도 자극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고령층은 추가 접종을 가급적 빨리 받는 것이 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미크론 변이는 중요한 시사점도 던져주는데요. 이 단순히 돈이 많은 선진국들만 백신을 전 국민이 맞는다고 해서 이 코로나19가 해결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미크론도 백신 보급률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 이 환자가 오랫동안 코로나19를 앓다가 변이의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이것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예상이 된 건데요. 앞으로도 백신 공급률이 높지 않은 저소득 국가에서 이 변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나흘째 호남에 있었다고요? 네, 이제 딱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목포를 시작으로 나흘째 호남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 나섰는데 이 민주당의 전국 지역 선대위 중 광주에서 가장 먼저 출범식을 가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자리에서 2030 세대의 이 혹독한 세상을 물려줘 정말 죄송하다라며 청년층에 대한 사과를 이어갔고 또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죽비라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전두환 씨와 관련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며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찬양하고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없이 김병준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후보 직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인이 이제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 운영에 청년을 참여시키겠다라고 했고요. 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다 배치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측은 선대위에 이 KT 취업 청탁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을 합류시켜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 김성태 전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관련 사건을 두고 기억을 못했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서 사건을 맡은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순자 씨가 과거사 사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난 토요일 5일간 가족장으로 진행된 전두환 씨 장례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짤막한 사죄의 말을 대신했는데요. 이순자 씨는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씨 대변인격 역할을 했던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 사과가 5.18과 무관하다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또 전두환 씨 재임 중에 일어난 학생운동과 경찰들의 고문 등에 대한 것이고 그나마 전두환 씨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나 이 대통령인이 사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5.18 단체들도 이순자 씨의 사과를 사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주어도 목적어도 불분명하고 또 어떠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는 지난 토요일 추모공원에서 화장이 됐는데요. 이날 연결식장과 추모공원에는 지지자들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찾아와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는 아직 장지를 못 정했고요. 이 장지를 정할 때까지는 그 유해가 연희동 집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네. 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한 50억 클럽에 대해서 본격 수사를 시작했네요. 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전담 수사팀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 50억 원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건넨 뇌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을 상대로 2015년 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성남의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이탈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막아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 관련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전담 수사팀은 권순일 전 대법관도 지난 토요일에 소환 조사했는데요.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다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퇴임 2달 뒤 화천대유 고문 자격으로 다달이 1,500만 원을 받았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액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9113님, 오늘 새농키 정답 보내주시면서 새벽을 여는 택시기사입니다. 확진자 폭증하는데 방역수칙 철저히 지킵시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답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한 3가지로 갈리고 있거든요. 내일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냈다 또 바꿔서 보내신 분들도 많아서